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가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러면서 다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들이 형성이 좀 되면서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사실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 지수를 보게 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1선에 대한 저항이죠. 21선에 대한 저항, 이 하락폭에 있어서의 되돌림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일단 외바닥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이는 게 일단 좀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이걸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일정한 구간에 박스권으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맞는 것 같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죠. 전고점 언저리 때까지 왔어요, 일단.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 부분들이니까 마찬가지로 뭐 21선에서 61선 이 정도 때까지는 눌림목 구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좀 기술주들이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테슬라가 전날 가장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뭐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뭐 크게 밀리진 않았고 테슬라가 제일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여전히 기술주들이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도 눈치 보기는 좀 계속될 것 같아요. 우선 보게 되면 유가를 좀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그런 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아람코가 추가 상장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유가가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그래도 주가가 좀 흥행을 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일단 추가적인 반등도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적인 감산을 연장을 하죠. 이 영향이 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80불대를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 90불대 초반 정도 때까지도 다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다시 이제 인플레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환율도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달러가 다시 이 전고점을 넘어버렸어요. 이 백사 부분들을 넘어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106 정도 때까지는 일단은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 자리대가 좀 강한 저항 자리대예요. 요 106 언저리가 강한 그런 저항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를 넘어서 버리게 된다라면 일단 환율도 급격하게 좀 변화가 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다시 이게 1330원 요 자리대, 이 저항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번에는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1330원대 요 추세대 하락대가 넘어서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선 필히 외국인 수급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을 좀 필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 보게 되면 이 추세 상단 자리대죠. 이 자리대까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일단은 1330원 자리대를 요 추세 저항 자리대를 넘어서는지를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지수도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돌림 반등은 좀 나왔어요.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좀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지수는 삼성전자를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요 61선 자리대죠. 7만 원 언저리예요. 요 자리대가 종가상 이탈을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지수도 눌림에 대한 폭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 요 부분들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외국인 쪽 수급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밖에는 없어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지만 시장은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줬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날 일단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게 다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선물 같은 경우도 어제 종가로는 좀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 이 매도 물량이 확대가 되는지 이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동시만기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 동시만기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흐름을 좀 체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수가 강하지가 않아요. 지수가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시세 흐름들도 약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테마성의 종목군들, 그 다음에 중소형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장이 좀 펼쳐질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구간에 있어서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겠죠? 기술적인 대응으로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볼 것이냐,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갈 만한 종목을 어, 찾을 것이냐,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이쪽이 최근 들어서 좀 올랐죠. 요건 좀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은 뭐 SOC 쪽 이쪽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반등,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의 펀드 회장이죠. 방한을 하죠. 그런 부분들에서 네옴시티 요 관련해서의 재건, 뭐 이런 쪽 종목군들을 좀 단기적으로 좀 본다든가, 아니면 뭐 보안 쪽에 있어서의 이슈가 있죠.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 흐름들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인공지능이 됐든 로봇 쪽이 됐든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안 쪽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좀 얘기가 이슈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안 쪽도 일단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가가 좀 상승을 했죠. 유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정제 마진 또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럼 정유주들이나 화학주들 뭐 이런 쪽의 섹터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일단 뭐 S-오일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더 상승을 해줄 만한 하겠죠. 뭐 일단 전고점 언저리 때까지는 뭐 상승을 시도가 좀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잘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뭐 세아베스틸 지주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뭐 세아제강 지주, 뭐 이런 기업들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보안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시간에 좀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눌림목 공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모니터랩이라든가 이게 이제 바닥권에 탈피를 했는데 일단 모니터랩, 뭐 CQ 레터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보안 쪽이 이제 종목이 있겠죠. 드림 시큐리티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보안 관련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요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요 21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혹은 짧게 보게 되면 요 3,50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눌림을 줄 때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오일도 봐야 되지만 GS도 있을 것 같고, 뭐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좀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본다든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볼 것 같으면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쪽의 보유 비중,
외국인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요런 기업들을 일단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보게 된다면, 과거에 그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니까 저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뭐 현대차도 한번 볼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죠. 기아 이런 쪽.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이 좀 확보가 될 수 있어요. 뭐 자동차 쪽도 뭐 기아 기준으로 7만 원대 중반 정도면은 그래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뭐 현대 모비스를 보더라도 외국인 쪽에 보유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 이런 종목군들은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자리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긴 관점에서는 좀 여유 있게 슬슬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이 이외에 좀 찾아보시면 종목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지수는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다음 주 동시만기 때까지는 일단 무리하지 마시고,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그때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해본다라는 거. 일단 21선 지지 요 2500선이죠. 121선 자리대까지 같이 있는데 요 자리대 2500대 중반 뭐 2550포인트에서 조금 더 눌렀을 수도 있겠지만 요 자리대를 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바로 내려가기보다는 다음 주 정도 때까지 동시만기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고 시장에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일단 시장은 박스권이다라는 거. 이 고점 돌파 시세 한 번쯤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고점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뭐 2800, 2900 이런 식으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까지도 생각을 하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대형주가 올라가기 힘드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좀 압축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 좀 여유 있게 본다면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일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